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컨텐츠 러너를 다음따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옆에 계신 정말 멋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런닝씬에서 진짜 이분 본 것 같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방맨 송정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막 제가 부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시나요? 그래도 좀 이제 인터뷰 하시니까 저를 좀 더 과장해서 소개해 주신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그 정도로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닌데. 저는 진짜 솔직히 저도 이제 대회들을 하나둘씩 더 많이 나가게 되면서 사실 또 그렇게 입상하시는 분들이나 실력이 되게 출중하게 낭중지추 딱 튀시는 분들을 봤을 때 항상 보이는 얼굴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정호님도 항상 껴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한 말에 공감되시나요? 다 비슷한 분들 만나 뵙나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시상 때 조금씩 서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네네. 느끼는 느끼는 게 다들 이제 시상 때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시상에서 다 비슷한 네, 분들까 다 어디서 한번 뵀던 분들이고. 네. 자, 지금 저희가 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상을 할 만큼의 실력이세요. 지금 아디다스의 AR 스피드 스쿼드 소속으로 계시고 거기가 정말 국내에서 엄청난 실력자들 모임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이제 PB를 말씀드리면 놀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1000m, 10km 32분 43초. 와, 어떻게 32분이라는 숫자가 말도. 하프 1시간 13분 9초. 풀코스 2시간 37분 5초. 저는 진짜 제가 그럼 못 뛰는 수준은 아니라고 이제는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럼요. 그럼에도 아득하고 저는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PB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상 내역이 또 있으신데 이건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제가 그래도 좀 기억에 남고 좀 굵직한 대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상반기에 JTBC 고양 특례시 하프 마라톤 이제 1회 대회 우승을 했었고요. 하프 코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야. 1회 대회 운 좋게 또 우승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또 춘천 마라톤 10km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뒤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내 타임 기준으로 바뀌어갖고 한 2년 전부터 네네. 이번에 그 혜택을 받아서 이제 우승하게 되었고, 어허.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JTBC 마라톤 풀코스에서 이제 20대 연령별 1위 했습니다. 그때 지금 PB를 가져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JTBC 마라톤 참가했지만 코스가 그리고 기상이 맞습니다. PB 많이 세우기 더웠죠. 좋은 그런 컨디션의 대회가 아니었음에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본인을 짧게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이제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러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짧고 간결한데 그런 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너무 딱딱하고 각이 잡혀 있으신 느낌이 드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해서 네. 제가 원래 이걸 런닝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잡았는데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런닝 태길이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갈 텐데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필터링 없이 느낌 가시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생각 답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선 쉬운 질문이에요. 네. 이제 원래 6대 마라톤에서 7대 마라톤이 됐죠. 시드니 네, 마라톤이 맞습니다. 추가가 되면서 그 7대 마라톤 중에 지금 하나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나가고 싶은 대회는? 보스턴 마라톤. 바로 나오네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 보스턴 마라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나 그리고 그 응원 열기 그리고 또 보스턴 마라톤이 또 아디다스 후원이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R 스피드 스쿼드 소속으로서 엄청난 충성심을 여러 보여주신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군요. 보스턴 마라톤이 이제 하나를 딱 나갈 수 있다면 제일 모두가 다 보스턴 마라톤이 아마 1, 2순위를 다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스턴 마라톤은 저희 보시는 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기록컷이 있죠. 아 맞습니다. 유일하게 기록컷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데 사실 기록컷이 되시니까 아 맞습니다. 또 돈과 시간만 낸다면 나가실 수 있으실 텐데 언젠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아디다스에 대한 그렇게 충성도를 보여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디다스 팀 소속이니까. 근데 그 아디다스를 제외하고서 지금 뭐 아디다스 관계자분이 안 보실 테니까 아디다스를 제외하고 가장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를 선택하신다면 신발 브랜드 말고 아 러닝 의류요? 네. 저는 그럼 소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일부러 그런 타 스포츠 용품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의류 브랜드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또 의류라고 또 찝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입어봤던 이제 의류 중에서는 소어의 그런 착용감이나 그런 게 제일 좋지 않았나. 확실히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한다. 제 생각에 그래도 소어 정도면 그래도 비싼 값을 하는 그런 기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한 20만 원대는 싱글렛과 20만 원 이상 되는 쇼츠. 와, 확실히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면 후회는 안 한다는. 그래도 만약 그 정도 가격대에서 싱글렛이나 쇼츠 구입을 하시려고 후보에 올리신다면 저는 이제 소어를 가장 추천합니다. 최근에 또 소어 코리아가 또 론칭을 맞습니다.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진짜로 질문 수준이 높아집니다. 평생 하나만 후원을 받는다면 네. 런닝 캡을 받으실 건지 양말을 받으실 건지. 저는 캡을 하겠습니다. 캡, 확실히 캡을 선호하시거든요. 고글 대신 캡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는데 네. 이제 이마에서부터 항상 땀이 내려와서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헤어밴드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캡도 써보고 선캡도 써보고 했는데 이제 뭐 통기성이나 이런 땀을 막아주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은 선캡이 제일 편해서 선바이저를 제일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요. 네. 평소 조깅할 때는 이제 뭐 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캡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말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시죠? 양말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한테는 이제 캡이 이제 머리에 뭐가 없이 뛴다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저는 항상 순위에 밀려나서 어느 순간 뭐 헤드밴드나 바이저, 고글 이런 거를 그냥 두고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확실히 사람들마다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름에 날벌레들과 달리기, 겨울에 눈 맞으면서 달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저는 여름 고르겠습니다. 땀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여름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단 겨울 러닝보다 여름 러닝을 훨씬 선호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겨울 러닝은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 추위를 좀 더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비보다 눈이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성에 있어서 사실 그렇죠. 우중러는 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눈이 오게 되면 사실 뭐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제 미끄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눈 내릴 때 러닝하는 게 이제 가장 안 좋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블랙아이스도 네, 있을 맞습니다. 수 있고 진짜 이건 부상과 맞습니다.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상의 위험이 또 커져서 좋습니다. 부상을 방지하는 멋진 자세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제일 어려울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네. 진짜 여성 이상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0km를 40분에 뛰는 에스파 윈터 대 풀코스를 3시간 30분에 뛰는 배우 조유리 씨 둘 중에 한 분을 이상형으로 선택한다면? 저는 전자 하겠습니다. 윈터 씨. 네. 그냥 윈터 씨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이상형에 있어서 러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사실 그래서 저는 있으나 마나한 걸 붙여놓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러닝을 하면 좋고 관심이 있으면 좋지만 어, 굳이 안 해도 되고 러닝을 하면 좋다. 네, 뭐 관심이 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외적인 이상은 윈터씨에 가깝다. 두 분 중에 고른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조유리 씨가 좀 상승세여서 선발을 해봤는데 그렇군요. 좀 윈터씨 닮은 여성분에 계실지 제가 봤을 땐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조금 정호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정호님의 러닝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러닝을 입문하신 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입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좀 디테일하게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러닝을 시작하는 이제 여러 동기가 있겠지만 다이어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요? 네,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음흠. 저는 이제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2018년입니다. 2018년 6년 이제 전. 대학교 종강을 하고 여름 네. 방학 때 이제 원래 제가 계속 통통하게 학창 시절을 지냈다 보니까 매년 약간 입버릇처럼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운동을 해봤는데 뭐 그때마다 잘 안 됐기 때문에 2018년에도 다이어트를 이제 방학 됐으니까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냥 이제 정말 항상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해봤어요. 뭐 줄넘기도 해보고 뭐 헬스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막연하게 안 해본 운동을 해보자 해서 이제 러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헬스나 네, 뭐 줄넘기도 멤버 해봤고 뭐 그냥 복싱장 가면 이제 줄넘기 시켜주고 하니까 뭐 그런 네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네. 항상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안 해본 걸 해서 좀 성공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러닝을 처음에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시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다이어트에 러닝이 도움이 됐나요? 저는 엄청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오. 하고 물론 운동은 정말 러닝만 했고요. 물론 식단 관리가 같이 있었긴 했지만 제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살을 빼지 않았나. 실제로 한 2달 한 반 정도 만에 거의 30kg를 감량을 했기 때문에 아니 원래 몸무게가 어느 정도셨길래 그 정도의 감량이 가능하셨던 거죠? 90kg 딱 정도 됐습니다. 89, 9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90에서 30kg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신장에 60kg대면 정말 마르셨던 건데. 맞습니다. 그 다이어트를 그만해야겠다고 느낀 것도 61, 2kg쯤이었는데 이제 얼굴 살이 너무 페이니까 네. 좀 보기 안 좋다라는 말을 좀 들을 정도였어 갖고 또 그 이제 급속도로 살을 빼다 보면 또 아무래도 또 좀 더 야위어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수분이 빠지고 이 늘어났던 피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더 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 좀 만류로 60 한 1, 2kg에서 중단을 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조금 더 찌워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30kg를 뺨에 있어서 뭐 힘들거나 하셨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식단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간식이나 군것질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것들을 끊는 게 제일 먼저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이제 배가 고프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좀 참기 힘들 정도도 있어서 막 그냥 물 먹고 잔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결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물을 마시거나 정신력으로만 그거를 이겨내신 건가요? 네. 저 그때는 정말 너무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식단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때 물론 체중 감량도 성공적으로 했지만 근육량도 엄청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급속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외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능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이제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살을 뺨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이런 체성분 검사, 인바디 같은 걸 해봤을 때 근육량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이 러닝에 관련된 무언가도 안 하고서 그냥 러닝을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속도로 이렇게 실력 향상이 되고 지금 솔직히 입상권에 들으실 정도 최상위권까지 가셨는데 그렇게 된 어떤 본인만의 비결이나 아니면은 베이스가 된 무언가가 있으셨던 걸까요? 제가 막 운동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어서
우선 처음 러닝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무작정 나가서 뛰었는데 이제 한 번에 쉬지 않고 달릴 정도까지만 뛰어보자 했을 때 한 2km가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오, 저랑 비슷하네요. 네, 한 2.5km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갔다가 집에 돌아와야 되니까 한 진짜 여름이어서 충분히 쉬고 한 3-40분 넘게 앉아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해서 되게 2몇 킬로를 다시 돌아왔던, 그렇게 처음에 러닝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한 2달 반 동안 거의 하루 뛰고 하루 쉬는 그 정도의 주 3, 4회 정도 러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뛸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나고 이제 페이스도 올라갔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워치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핸드폰 이제 뭐 어플 키고 뛰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페이스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느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러닝을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속도를 좀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항상 천변에서 뛰었는데 이제 좀 경쟁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나가는, 그때는 네네. 사실 러닝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고 그렇죠. 자전거가 있었는데 아. 이제 좀 천천히 가는 자전거를 보면 네. 좀 저 정도는 내가 제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오. 생각으로 자전거를 제끼고, 이제 물론 따라 잡히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속도를 내는 훈련을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훈련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때라서. 그러게요. 그냥 막연히. 네.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파틀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나중에 이제 되짚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막연하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뭐 러닝에 관심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 검색을 해서 뭐 인터벌이라던가 뭐 지속주, 뭐 템포럴 이런 개념들을 조금 용어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인터벌은 사실 혼자서는 시도할 생각을 못했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그때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 요새는 뭐 조깅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날 그냥 힘들게 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한 10km, 8km 뛰자 이렇게 정했으면 그냥 빠르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매일 TT 아니면 템포런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러닝을 좀 무식하게 했다 보니까 다행히 안 다쳤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좀 그런 가파른 상승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몸이 버텨줘서 다행이지. 네. 보통 사실 그렇게 훈련하면 실력이 안 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정신력과 부상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은데. 다행히 정말 부상이 없었고, 그게 사실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정신력도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경쟁심과 정신력,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스피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고 유지를 할 수 있었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러닝을 훈련하고 지금도 러닝을 하고 계신 이 시점에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뽑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어쨌든 이런 마스터드 러너들은 러닝이 사실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 네. 왜냐면 어쨌든 이거는 다 취미의 영역이고, 그렇죠. 본인이 러닝이 재밌어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러닝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조금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러닝을 통해서 재미를 얻는 게 크게 나누면 한 2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기록 향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록 향상에서 네. 오는 즐거움. 아니면 그냥 이제 지금 러닝 크루에서나 다 같이 뛰고 러닝하는 그런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네. 하면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이 어떤 쪽에서 러닝을 하면서 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록 향상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러닝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표를 정해두고 좀 힘든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당연히 훈련할 때 힘들지만 그런 훈련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재미를 추구하다, 그런 게 뭐지? 기록 향상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좀 힘든 훈련 같은 것도 좀 더 긍정적으로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요즘 뭐 어떤 게임이든 티어, 등급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올리는 것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과 좀 비슷한 네. 맥락으로 보이네요. 네, 사실 러닝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재미가 그런 티어 이런 것도 있지만 좀 티어랑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물론 요즘은 뭐 비교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제 기록 스포츠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나보다 잘 뛰면 좀 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저는 아직도 있어서 나와 있어. 네, 그런 부분이 러닝 그러니까 기록을 추구하는 러닝에 있어서 큰 재미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모두가 이런 러닝을 기록 추구를 위한 러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난 힘든 게 너무 싫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조깅하는 거 자체도 너무 즐거운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도 꼭 강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면서 기록을 추구할 필요는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크루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 같이 뛰는 것도 너무 재밌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실 그냥 순수하게 조깅하는 것 자체도 너무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재밌는데 조금 더 기록 향상을 목표를 잡고 있다 뿐이지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할 필요도 없고 기록 향상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뭘 더 재밌어 하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러닝을 지속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거꾸로 여기 안에서 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기록을 지금 추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네, 보고 계실 텐데 거꾸로 말하면은 그 고통과 노고가 없으면 기록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잘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훈련 때 힘들면 대회 때 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훈련을 실전처럼 이런 느낌이 뭔가 드는데 저도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한 시즌에서의 오는 그 결과와 아닌 때의 결과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러닝을 무엇이 됐든 말씀하신 바대로 기록을 추구하든 그냥 러닝 자체를 즐기든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든 러닝을 지속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의 어떠한 노력이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엄청난 그런 관리를 섬세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하게 부상 관리를 위해서 특정 아이싱을 잘 해준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칭을 정말 꼼꼼하게 해준다던가 보강 운동을 많이 해준다던가 이런 편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잘 하는 편도 아니고 정말 러닝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강도 자체가?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요새 이제 정말 많이 뛰시잖아요. 마일리지가 200은 너무 우습고 이제 막 300, 400, 500 이렇게 뛰시는데 저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200 후반 300을 왔다 갔다 항상 하는데 부상이 되게 적으시네요, 없어도. 진짜. 그래서 그런 양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다 보면 꼭 다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쳤을 때 느낀 건 몸이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 몸이 좋다고 훈련 강도를 갑자기 팍 올리거나 마일리지를 팍팍 올려버리면 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당연히 잘 뛰게 되면 너무 즐겁지만 저 모두가 다 겪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즐거우니까 더 뛰고 싶은데 그때를 잘 눌러야 부상이 안 온다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되게 지금 저를 이제 겨냥해서 하는 정도로서 찔리는 상태인데 다행히도 회복은 거의 다 되고 있지만 딱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지금 저도 부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일리지는 배신은 안 하지만 말씀하신 반대로 좀 양날의 검의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네요. 너무. 물론 많으면 좋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해도
근데 사람의 몸이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그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이제 아프거나 부상이 있거나 하면 병원을 좀 무서워했었는데 안 가요. 가는 것 자체를 병원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시고 저도 안 치료를 갈까 했는데 받으시고. 바로 네. 왔습니다. 저도. 저도 안 가다가 옛날에 이제 뭐 장경인대라든가 아킬레스 건염 이런 게 왔을 때 고집을 좀 부리다가 가보니까 병원을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빨리 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억하시죠? 저도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부상도 잘 예방하시면서 결국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대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대회에서 있어서 사실 또 예전에는 그냥 훈련한 많지 열심히 뛰기만 하면은 PB를 세우고 좋은 기록 가져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뛰면 뛸수록 저는 또 대회 코스나 이런 거마다 좀 전략이나 이런 게 또 있으면 더 잘 뛰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있어서 좀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나 전체적인 대회 그 기록을 좋게 나오는 것에 대한 비결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우선 대회 물론 당연히 코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 공통적으로는 대회에 있는 주나 이제 그때는 먹는 것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장이 조금 그래도 예민한 편이어서 네. 좀 기름진 거나 뭐 매운 거나 좀 자극적인 음식은 진짜 한 3, 4일, 2, 3일 전에는 최소 2, 3일 전에는 피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 진짜 중요하죠. 대회 당일에는 정말 잠을 잘 잤냐 못 잤느냐에 따라서 정말 컨디션이 크게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냥 이 정도라고 일단 크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별로는 이제 사실 풀코스랑 나머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흔히들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카보로딩이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운동 테이퍼링? 테이퍼링 맞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풀코스 기준으로 하면 운동량을 되게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네네. 일단 그 주 거의 이제 예를 들어 풀코스가 일요일이라고 하면 한 수요일 정도에 한번 스피드 점검 차원에서 뭐 인터벌이나 뭐 그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거리를 크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 조깅을 하는 것 같고요. 평소 주간 마일리지의 한 6, 70% 정도만 가는 것 같습니다. 딱 테이퍼링의 정석대로 가져가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뭐 카보로딩 같은 거는 저는 그 디로딩하고 그런 과정을 한 번도 해보진 않았고요. 조금 그나마 최신의 카보로딩 방법이라고 하는 며칠 전에 탄수화물 비율을 많이 높이는 그런 과정을 항상 선택을 했는데 이유가 저도 궁금하고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장이 예민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혹시 속이 뒤집어지면 정말 혹시나 너무 급격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택했던 거고요. 사실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베스트로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맞습니다. 것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자기가 목표로 한 대회가 있으면 그 전까지 그런 대회의 양을 좀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물론 대회를 많이 나가는 것도 훈련의 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정말 간절하고 중요한 대회라면 어쨌든 대회에 나가서 에너지를 쓰는 거랑 훈련을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회가 훈련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회라는 것은 어쨌든 대회장 분위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하면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 전력을 다해서 그런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은 이제 장기적으로 곧 있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마인드나 어쨌든 훈련을 통해서 얻는 거랑 대회를 통해서 얻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잃고 얻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자기가 잘 뛰고 싶은 대회가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대회를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게 올해 좀 느낀 거라 올해 저도 작년에 느낀 거라 올해는 저도 좀 굵직한 대회를 위주로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대회를 정해서 대회를 작년보다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대회에 좀 과열되는 양상이 큰 것 같아요. 이거 저거 우선 다 신청하고 보자,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한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절대로 내가 그냥 쉬엄쉬엄 뛰어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돈도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뭔가 이제 기록 PB를 조금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또 사실 이렇게 또 잘 튀시는 분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실지 대회를 위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그 대회에 맞춰서 훈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시나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이제 아디다스 스피드 스쿼드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코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코치님이 주시는 스케줄을 정말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는, 어쨌든 그렇게 예를 들어 지금 사실 러닝 클래스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시면 그 하는 프로그램을 좀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당연히 뭐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더 뛰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스케줄을 주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저는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런 트레이닝 받는 코치님들을 일단 믿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가서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이제 그때 뭐 다른 클래스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훈련 방법을 선택하던가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풀코스 기준으로 제가 받았던 트레이닝 위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동아 마라톤 이제 데뷔를 하다 보니 네. 이번 12월부터 어쨌든 훈련을 들어갔는데, 12월 달에는 거의 이제 스피드 위주의 훈련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인터벌이나 거의 인터벌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 남는 게 뭐 300, 100 인터벌을 초반에 했었고, 그 다음에 뭐 400 대신 좀 세트 수를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300, 100 같은 경우는 뭐 한 20개, 막 25개 이 정도 했던 것 같고, 400, 200 가장 기본적인 400, 200 인터벌도 하고 뭐 1000m 인터벌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터벌을 할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 400m 인터벌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거리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에 있어서 같은 운동을 뭐라고 해야 될까, 400 인터벌만 계속 하면 당연히 400, 200 인터벌을 잘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400, 200 인터벌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좀 그런 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뭐 400m, 300m, 1000m, 2000m 이런 인터벌은 다 각각에 맞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인터벌을 할 때도 다양한 거리 를 잡아서 인터벌을 하는 게 러닝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코스를 준비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한 12주를 잡으면 첫 한 4주쯤에는 보통 스피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수록 이제 지금 한창 동아 마라톤 대비로 장거리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풀코스를 할 때 보통 이제 30km, 35km 정도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40km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유가 있다면.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JTBC를 준비하면서 40km를 처음 뛰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것 35km 이후에 그런 버티는 과정들을 직접 한번 겪어보는 게, 물론 대회에서도 겪을 수 있지만 대회를 지나고 또 다시 새로운 풀코스를 준비할 때 그 기억과 그런 그때 버텼던 그런 신체 느낌이나 정신력을 좀 상기시켜 주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페이스주 얘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델 페이스. 네. 예를 들어 LSD를 할 때는 굳이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LSD는 예를 그냥 들어 적당히 시간만 네, 채우고. 페이스주를 할 때 좀 40km를 한번 채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그냥 대회 한번 미리 뛰는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도 정신력을 기르고 싶다 하면은 트랙을 추천합니다. 아, 이 시간과 정신의 방에 자진해서 들어가야 되는. 네, 트랙 100바퀴를 해봤을 때 느낀 건, 아, 이게 진짜 트랙 100바퀴를 성공을 하면, 아, 이거는 정말 신체 수련이 아니라 정신 수련에 가깝다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느껴갖고, 아무래도 풀코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물론 당연히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게 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트랙에서 좀 배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랙 안 가보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트랙 겪어보셨는데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루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이걸 이겨내시는 방법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면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셔서 그 대회 레이스 당일이 되셨는데 당일에 루틴 같은 게 또 있으신가요? 당일 루틴, 저는 우선 풀코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왜냐면 풀코스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좀 더 일찍 하는 편이다 보니까 식사량도 다르고, 저는 보통 이제 아침은 빵을 많이 먹습니다. 빵을 먹는데 보통 먹는 게 베이글이나 아니면 카스테라. 좀 호밀 쪽? 아니면은 그냥 카스테라면 그냥 밀리기도 하네요. 네, 그냥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먹기 편한 것들을 먹고요. 네. 아니면 빵 말고 다른 거 먹어본 거는 이제 삶은 감자? 삶은 감자. 근데 이건 어디서 봤는데 이제 좀 소화가 좀 늦게 된다 이런 말 들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빵과 같이. 네네. 근데 뭐 그냥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빵만 먹었을 때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좀 샐러드에 으깬 감자 들어가는 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런 걸 먹으셨던 거군요. 대신 이제 아침에 먹을 때 같이 보통 이온 음료랑 같이 먹고요. 몇 시간 전에 그걸 드시죠? 풀코스 기준으로 생각하면 8시 출발하면 보통 못해도 한 5시 전에 먹는 것 같아요. 3시간 전에. 네, 3시간 좀 더 전에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상을 보통 한 4시에 한다고 치면 그죠. 한 잠 좀 깨우고 뭐 씻고 나서 먹으니까 한 3시간, 3시간 반 전에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먹고, 저는 보통 이제 아침에 또 이제 대회 날에 챙겨 먹는 게 마그네슘 액상으로 하나 먹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카페인 들어간 걸 먹었는데, 네. 요즘은 좀 카페인을 피하고 있습니다. 심박 영양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화장실 때문에. 이뇨작용. 네, 그것 때문에 카페인 들어간 건 피하고, 대신 이제 구론산 같은 좀 그런 제품들을 좀 타우린 쪽. 타우린이나 이런 카페인을 뺀 나머지 좀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이제 아침에 먹고요. 그다음에 대회장 도착해서는 이제 보통 조깅을 한 20분은 하는 것 같습니다. 10분에서 20분 사이. 한 5km 내외로. 5km는 좀 안 되고요. 한 3, 천천히 4km 달리실 정도 테니까. 뛰고, 많이 하시듯이 질주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30분 전에 파우더를 하나 먹습니다. 저는 파우더를 좀 대회 중에도 많이 먹는 편이라, 네. 배가 고프면 저는 정말 그 대회는 좀 망했다고 느껴서. 공복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도 되게 10km 대회도 아침을 꼭 챙겨 먹는 편이고요. 10km 대회는 안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먹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번에 사실 10km 대회를 하반기에 다 PB를 하면서 느낀 건, 배부르다고 느낄 만큼 배가 빵빵했을 때, 출발을 했을 때 기억이 더 좋았어요. 되게 의외네요. 네. 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춘천 마라톤 같을 때 이제 보면은 아침에 카스테라 한 2개를 먹었거든요. 네. 음료랑 같이 먹다 보면 꽤 포만감이 있어서, 그러겠네요. 그때는 한 2시간 전에 먹었던 것 같은데, 또 너무 배부른가? 했는데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와서 그 뒤에는 오히려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되게 오히려 그 포만감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저도 한번 참고를 물론 해보면 사람마다 좋을 것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고, 대신에 10km는 잘 모르겠고, 하프부터는 정말 이제 레이스 중에 배가 고프면 저는 그 대회는 PB는 하긴 좀 그르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에 맞는 식사를 꼭 찾으시면 좋겠고, 식사를 찾는 방법은 이제 대회 준비하면서 장거리주를 많이 하실 텐데, 네. 장거리 하는 날 아침에 이제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한테 이제 내가 대회 날 아침에 먹을 거를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생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꼭 게 해보셔야 확실하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레이스를 달리셨는데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대회에 대해서 지금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으신가요? 러닝 인생 통틀어서? 이제 작년이죠. 24년 동아 마라톤 것 같습니다. 되게 뭐 저는 우승하신 대회나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대회가 기억 남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너무 처절하게 들어왔어요. 일단 쥐가 너무 많이 났고 오히려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거의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들어와서도 한창 못 일어났었고 아하. 정말 쥐가 나서 잠깐 1분 넘게 서 있었기도 했고 그 영상 쥐를 봤습니다. 푸느라. 네. 길을 막 기어서 네, 가시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 처절하고 정말 열심히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거나 이제 뭐 파스를 건네주시거나 이랬던 분들의 도움도 많이 기억이 남아서 아하. 그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고생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다른 좋은 기억들로 덮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힘듦은 그런데 자 그렇게 힘듦을 또 겪어보신 입장에서 다른 분들에게 아까 뭐 대회 당일의 루틴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인 또 나만의 꿀팁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대회 당일 팁일까요? 아니면 뭐 그냥 레이스 중에나 레이스 뭐... 중에요? 네네. 레이스 중에는 저는 급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빼먹지 목이 마요. 마르지 않으셔도 네. 급수대가 보이면 꼭 아, 특히 풀코스는 어허.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수분이 중요하다. 네. 저는 실제로 급수대가 5km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급수대 사이사이에 스펀지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 스펀지를 통해서 급수를 할 때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와우. 물론 물이 깨끗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알지만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을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정도로 물을 많이 챙겨 먹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어쨌든 저는 코치님한테도 들었을 때도 급수가 중요하다라고 들었고 급수가 습관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급수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고 나서 기록이 또 좀 더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안 하셨던 분들이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급수가 사실 처음에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달리면서 뭘 네, 마신다는 맞습니다. 게 그래서 뭐 젤을 먹는 거나 사실 그런 급수를 하는 것도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급수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급수대 보통 한 3분의 1 반 정도 물이 채워져 있는데 다 드시나요? 저는 이제 보통 뛰어가면서 먹다 보면 한 컵을 이렇게 먹으면 사실 그 담겨져 있는 걸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급수대가 좀 기니까 한 2번 정도는 짚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붓습니다. 보통 한 2모금 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2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한 급수대당. 급수 정말 중요한 건 알지만 빼먹기 쉬운 그런 중요한 점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절반 왔으면 이제 진짜 절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풀코스에서 예를 들어 한 4km를 달렸으면 벌써 10분의 1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간 거에 네네. 약간 진짜 간 거에 10번만 더 가면 된다. 이거 9번만 더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진짜 10km 왔으면 앞으로 요거 3번만 더 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버티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긍정적 사고가 네, 맞습니다. 몸을 좀 움직이게 한다. 좀 속여야 됩니다. 네. 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속여야 더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속아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약간 좀 바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속아야 됩니다. 좀 도파민을 터뜨리면서 긍정 회로를 돌리는 그런 레이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성취를 이루셨는데 그럼에도 어떠한 대회 레이스에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올해 목표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뭐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그래도 흔히 말하는 이제 3대 메이저 마라톤 동아, 춘천, JTBC 풀코스에서 연령별이 아니라 네. 진짜 입상을 해보는 게 궁극적인
우선은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연령별은 지금까지는 했지만 네, 맞습니다. 연대가 아닌 전체로 따지면 아직은 맞습니다. 풀코스로서 사실 포디움에 올라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풀코스 그런 메이저 마라톤 풀코스에서 포디움에 올라가는 게 목표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우선은 유명 마라토너 분들도 단거리에서 성취를 이뤄내신 후에 이제 점점 풀코스 성취가 크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좋은 수순을 밟고 계신 게 아니신가 제 감히 짧은 소견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요. 그렇게 러닝을 궁극적으로 하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가져가시는 게 이제 크루 활동과 팀 활동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 뭐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18년도에 러닝을 시작을 하고 이제 혼자 좀 뛰다가 동네 천변에서 뛰다가 처음 이제 크루에 가입을 하게 된 건 한 19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천변을 뛰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단체로 뛰시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그때도 있긴 네, 했었군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그때는 제 러닝이 끝나고 그분들도 러닝이 끝나고 이제 쉬고 이제 스트레칭 끝나고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직접 가서 물어봤었어요. 네네. 어떤 모임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크루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제가 구리에 살고 있는데 네. 그 GNRC라고 구리 남양주 러닝 크루라는 게 그때 있어서 가입을 해서 첫 크루는 이제 그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리 남양주에서 쭉 이제 GNRC랑 뛰다가 GNRC에서 또 좋은 인연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러닝을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다른 종목 뭐 선출분도 계셔서 근대오종 같은 선출분도 계셔서 그때 처음 이제 인터벌도 막 해보고 그런 좋은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풀코스를 해봐야겠다. 원래 풀코스를 이제 20년 동마를 목표로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23년이 되어서 풀코스를 올해는 나가봐야겠다 해서 JTBC를 신청을 해놓고 근데 풀코스는 좀 막연하게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이것저것 러닝 세션 이런 걸 찾아다니다가 AR 그 스쿼드 말고 네. 일반 AR을 하다가 네네. 가민에서 모집하는 GRC가 있었어요. 3기. 네. 그때 GRC에서 풀코스 준비를 하고 이제 그때 좀 서울에 나와서 좀 러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맞다. 그때 팀넥스트라는 이제 러닝 그 훈련 세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네. 이제 그냥 뭐 선출분이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좀 마스터즈에서 좀 잘 뛰는 분들이 반포 운동장에서 매주 이런 훈련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면 게스트로 갈 수 있었던 거였는데 거기에 유명인 분들이 거기를 거쳐가신 분들이 많은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되게 딱 훈련하고 이렇게 정말 훈련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딱 그때 서울에 나가서 처음 반포 트랙에 가서 훈련을 하면서 좀 다양한 분들을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AR이랑 그 팀넥스트랑 GRC 하면서 좀 여러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크루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입을 한 게 이제 지금 제가 런치광이랑 스파르타 유나이티드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때 네. 이제 좀 인연이 되어서 그런 크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어서 되게 러닝에도 엄청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고 스파르타도 조금 이제 런치광이랑 연이 있는 크루여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알게 되어 남산에 한번 훈련하러 갔다가 좋은 기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저희 동갑 크루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띠크루 네. 97년생 러닝 크루 소란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24년도 초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23년도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만든 거라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고 지금은 소란스러운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루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크루 활동이나 팀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의 좀 막연함 그리고 뭐 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 혼자 뛰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같이 뛰는 것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뛰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뛰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뛰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러닝을 하면서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하는 런태기 같은 게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 이제 같이 뛰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극복해 줄 수 네, 있는. 맞습니다. 러닝을 하는 과정도 러닝을 뛰는 것도 재밌지만 러닝을 준비하거나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과정도 이제 러닝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미를 얻는
얻는 경험을 하면 그런 런태기를 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요새 러닝 크루들은 각자 좀 훈련 세션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훈련을 하기 벅찰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기부여도 네, 해주고 다들 이제 러닝 실력 수준이 올라가면서 다들 크루도 마찬가지로 좀 기록이 꽤 많이 향상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되게 분명히 그런 훈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회나 오래 뛰신 분들도 꼭 크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적인 측면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뛰는 거는 또 사실 대회 나가면 혼자 뛰는 게 정말 혼자 뛰어왔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제 대회 뭐 페이스메이커도 있고 하지만 레이스는 혼자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혼자 뛰는 거는 이제 그런 대회에 나가서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루 활동을 안 해보신 분들이 하면 뭐 되게 저는 후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혼자 뛴 경험과 같이 뛴 경험들이 합쳐지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러닝에 있어서 한 획을 그어가시는 멋진 실력을 가진 정훈님과 좋은 얘기, 너무나 좋은 노하우와 경험담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아까 러닝 목표, 이제 포디움에 이르는 것과 더불어서 좀 인생의 목표를 마지막으로 여쭈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 너무 좀 거창하긴 한데 사실 엄청 큰 거창한 목표는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좀 러닝을 즐겁게 하면서 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삶도 키워나가는 그런 게 목표긴 한데, 뭔가 나중에는 좀 러닝을 베이스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요새 러닝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 공간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 제가 이제 러닝을 쭉 지속하다 보면 그런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거를 러너를 위한 걸 언젠가는 운영을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냥 개인적인 인생 목표로는 그냥 러닝을 되게 취미로서 꾸준히 즐기면서 제 그런 커리어나 인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좀 화목한 가정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를 믿고 제가 러닝하는 걸 좀 믿고 지지해주고, 러닝 말고도 저를 믿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가정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현실적이면서도 그렇게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꾸시는 정훈님의 앞으로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시고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해주신 정훈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오늘 정말 많은 자극과 도움 받으셨을 텐데, 정훈님은 지금 뭐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활동하시지만 유튜브도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순박맨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유튜브 있는데, 영상을 엄청 자주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간간히 업로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와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훈님과 좋은 자리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 모셔서 인터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